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1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도내 공직자를 포함한 14개 시군 기초의회 의원들의 재산도 공개했습니다. 전주대대 이전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주대대 이전을 반대하는 김제와 익산시 등은 전주시청 앞에서 또 한 번 시위를 가졌습니다. 정읍 지역에 18년째 방치된 미완공 아파트에 대해 최근 서울 지역 한 건설사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주 명의 변경 승인 절차를 놓고 전북도와 인수 희망업체 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더 늘어났습니다. 전주와 익산, 김제 등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 TV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북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전북도 14개 시군의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재산도 공개됐는데요. 네, 관련된 소식을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철 기자,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지역 공직자 202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14개 시군 기초의회 의원은 195명입니다. 195명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6억 6,180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370만 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전주시 이기동 의원이 98억 8,600만 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읍시 이복형 의원과 최낙삼 의원이 각각 65억 원과 39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총 재산을 마이너스로 제출한 의원은 14명입니다. 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에 공직자들의 토지 재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공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북도 기초의원들이 갖고 있는 토지 재산은 평균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모든 의원들의 평균 토지 재산 규모는 1억 8,636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평균 300만 원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가장 많은 토지 재산을 가진 의원은 총 재산 순위 1위를 기록한 전주시 이기동 의원으로 26억 3,97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정읍시 최낙삼 의원이 23억 6,838만 원, 이복형 정읍시 의원이 19억 3,071만 원으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토지가 없다고 신고한 의원은 모두 40명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한 재산 공개에 대해 전해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가 도민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확진자 가운데 익산시 1명은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 조리원으로 주기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2명은 제약사 영업사원과 지인으로 감염 경로가 역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김제시 1명은 지난 23일 입국한 미국인이며 또 다른 전주시 1명은 전주 시내 노래방과 관련한 확진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북 지역 기업들이 경영 환경 개선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도내 143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영 환경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곳 가운데 9곳이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이라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회복 시점을 묻는 질문엔 83.1%가 내년 이후를 예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북도와 도내 5개 금융기관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회생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5개 금융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북은행,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신한은행, 하나은행입니다. 재원은 전북도가 20억 원, 4개의 금융기관이 55억 원을 출연하며 전북신용보증재단이 660억 원 규모를 보증 지원합니다. 매출 감소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상공인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도시개발이 추진 중인 전주 천마지구의 전주대대가 김제와 익산과 인접한 지역으로 옮겨질 예정인데요.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리로 나선 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세 개의 지자체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진통만 거듭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정명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주대대 도도동 이전에 반발하는 김제와 익산 주민들. 전주대대 이전 처리하라! 전주시와 국방부가 사격장과 탄약고 등을 갖춘 군부대를 김제와 익산시 경계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김제와 익산 주민 수십 명이 전주시청 앞 광장에 모였는데요. 반면 전주시청 문은 코로나19로 인해 굳게 걸어 잠긴 채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백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느냐? 전주시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당신네들은 확인 안 나왔느냐? 확인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백구 주민 여러분, 동의하셨습니까? 국방부는 반대 지자체 측의 민원이 해결돼야 전주대대를 옮길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다고 이전 절차를 멈추겠다는 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의 동의 없이는 국방부가 갖고 있는 지금 이정부지 땅에 대한 양해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또 받아냈고, 도시개발을 계획 중인 전주 천마지구의 전주대대를 비교적 주민이 적은 곳으로 옮기려는 전주시. 하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 지자체로 갔을 때는 동의를 구해야 되죠. 근데 전주에서 전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 절차는 없습니다. 재작년 항공대대가 들어선 뒤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데 전주대대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들. 전주대대 이전은 민원 해결이 우선이라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오긴 했지만 새 지자체가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멀고 험난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정치인과 단체장, 고위 공무원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개발지구 토지 매입 등의 투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공개 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해 20억여 원에서 올해 25억여 원으로 4억 2천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송 지사가 보유한 서울 서초 잠원동의 한 아파트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3억여 원이 오른 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1억 1천여만 원이 증가한 7억 6천여만 원,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1,800만 원이 감소한 5억 8천여만 원이었습니다. 14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은 단체장은 황인홍 무주군수였고 최고액은 이환주 남원시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북 1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이상직 의원이 177억 5천여만 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고 신영대 의원이 3억 7천여만 원으로 최저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북 내의 정치인과 단체장 그리고 고위공직자 대부분 재산 내역이 증가한 가운데 효천지구나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이 개발지구 부지나 건축물을 매입한 사례는 보이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보유한 부지나 건물의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재산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신문은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저희 뒤로 미완공 아파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읍 지역에 약 20년 가까이 흉물처럼 방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10여 년 전 한 가족이 안타깝게 이제 집단 자살을 한 장소로 알려지면서 우범지 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해당 아파트 신축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인수를 희망한 업체가 나타났는데 건축주 변경 승인 절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김남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읍시 북면에 위치한 아파트 건축 현장입니다. 6개 동 740여 가구가 신축될 예정이었던 이곳은 지난 2003년 사업자 부도로 20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0년 한 가족의 집단 자살 장소로 이용되는 등 우범 지역이라는 오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곳을 인수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사업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건축주 명의 변경이 승인되지 않으면서 사업 재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동의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아주 그냥 근 10개월 동안 이렇게 홀딩되어 가지고 아주 그냥 자금은 자금도 소진되어 버리고 어떻게 감당을 좀 못하고 있거든요. 전북도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기한 48억 원 상당의 구상권과 관련된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서 신청 서류를 반려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명의 변경에서 관계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서를 요청한 것이지 가처분을 갖고 저희들이 보완을 떼는 건 아니니까요. 그 동의서를 가져오면 저희들은 사업 주체 변경 승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수 희망업체는 건축허가 명의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던 기존 판례들을 근거로 승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는 명의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과 별도로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하면서 승인 절차는 법정 소송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변경 승인 절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18년째 방치되고 있는 미완공 건물에 대한 해결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여행사 대표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북도 의원이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송 의원 측 변호인은 대가성이 없었다면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모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77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직을 잃게 됩니다. 휴가 중이던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보내려던 전달책을 붙잡았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 이용재 경위는 휴가 중이던 지난 24일 지역 내 한 은행에 들렀는데 현금 인출기에 돈 뭉치를 올려놓은 한 여성을 발견하고 관찰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조직에 미처 보내지 못한 1,3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 경위는 하루에도 많게는 8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들어온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풍수의 위험이 우려되는 김제역 지구의 생활 환경이 내후년 안에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395억 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배수시설과 펌프장 등을 설치하고 두월천 제방 정비 등이 이뤄집니다. 김제시는 이를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신풍동, 검산동, 용동 등 김제역 주변에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시 침수를 예방하고 해소해서 지역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거지 상가 70여 동, 농경지 90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해소를 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고창군이 앞으로 10년을 이끌 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전 계획에는 풍요로운 일터, 관광 기반의 놀터, 더불어 살아가는 3터 등 3대 목표 아래 6대 부문, 15개 세부 전략, 143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고창군은 이번 계획을 주요 업무 계획과 예산에 반영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주대대 도도동 이전에 반발하는 김제, 익산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차례 전해드렸습니다. 반대 시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민원 해결이 우선이라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오긴 했지만 의견 차이와 갈등 봉합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